안녕하세요. 솔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판례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어, 영상 썸네일과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원과 환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상태가 심각해져서 환자가 법원에 병원을 상대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의사 쪽에서는 아니 합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거는 민법 103조, 104조에 따라서 이 합의서는 무효다. 라고 판사가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손해배상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오늘 그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함께 판례 연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판례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의료 분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또는 이런 의료 소송을 알아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당연히 의료 판례를 이렇게 독해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수능 때 영어처럼 영어 독해처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분하게 읽으실 줄 알아야지 내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들이 법원에 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저랑 함께 이렇게 판례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법 103조와 104조에 따라서 이 합의서는 무효거든요. 왜냐하면 민법 103조는 선량한 사회질서 위반의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너가 나를 때리면 500만 원 줄게 해서 상대방이 저를 때렸어요. 그런 계약을 맺어서. 그래도 나는 그리고 폭행은 나쁜 거니까 반사회 질서의 계약이니까 500만 원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런 계약을 했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104조는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건데요. 볼펜 하나를 뭐 1000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10개를 넘겼어요. 그러면 1억을 줘야 되지만 이거 자체가 너무 불공정한 계약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 계약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테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에서도 의사는 의료 정보에 대해서 의학 지식이 엄청 많죠. 환자는 적죠.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환자와 의사가 어떤 부재소 합의, 즉 이런 합의서를 계약 작성을 했을 때 이거 자체는 무효다라고 판사가 봐서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이 케이스는 1심에서도 환자가 승소했고 2심에서도 환자가 승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케이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6월 27일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여러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이고 고등법원이 2심인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건 번호는 2012 나 493448 판결입니다. 그래서 중앙지법에서 2012년에 1심을 거쳤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송을 거는 사람이 원고고 소송을 이제 당하는 사람이 피고입니다. 당연히 환자가 피해자니까 환자가 소송을 걸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케이스들에서는 원고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피고는 병원이나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주문을 보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누가 항소를 하겠어요? 피고가 항소하겠죠? 근데 피고가 항소를 했지만 판사가 살펴봤어도 이거는 원고 말이 맞기 때문에 피고가 항소를 했지만 그 항소 기각이라고 주문해서 이렇게 내려주신 겁니다. 자,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변호사비도 의사가 다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 취지, 그 다음에 기초사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실이었냐면 이게 환자가 유방 확대술, 가슴 수술을 받았어요. 유륜주의 절개법으로 가슴 수술을 받았고요. 사건, 자, 수술을 하고 하루 있다가 혈액이 막 이렇게 배출되었고, 또 3일째도 계속 혈액이 이렇게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가 생각이 들어서 환자가 다시 병원에 내원을 해서 그 보형물 코젤백 있잖아요. 코젤백을 꺼냈다가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가슴 수술 보형물이 맞지가 않고 계속 몸에서 이불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냥 수술을 했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나 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1월 28일에 환자의 오른쪽 유륜 주변에 피부 괴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심각한 상태가 점점 발생하시고요. 점점 이걸 약을 처방하긴 했지만 계속 괴사 부위가 넓어지고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2월 6일날 또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냥 욕심내지 말고 그냥 의사가 판단할 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만해야죠. 그냥 보형물을 제거하고 경과를 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다시 하면 좋을 텐데 그냥 그대로 다시 또 포비돈으로 소독하고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가슴 봉합 부위가 뜯어져서 그 재봉합을 한 것 같아요. 자, 염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3월 24일 날 괴사 부위에 대해서 조직 배양 검사가 했고 여기서 칸디다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유방의 염증 통증 치료를 위해서 계속 다른 병원을 다니면서 통증 치료를 했고요. 환자는 현재 이 소송을 하는 당시 현재 오른쪽 유방에 흉터 구축이 발생됐고 피부 괴사로 인해서 유방의 형태를 거의 소실했습니다. 거의 이제 유방이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아프겠죠. 지속적인 자결감과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의학 지식은 이렇게 이제 판사가 의학 지식을 씁니다. 그래서 확대술이 어떤 건지 또 피부 괴사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괴사는 어떤 건지 잘 아실 테니까. 자, 중요한 거 본항전 항변에 대한 판단 뭐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고요. 결국은 피고 주장이 뭐라고 하냐. 소를 제기했지만요. 환자랑 의사랑 3월 27일 날 2009년 4월 3일 날 부재소 합의를 했다. 부재소 합의. 즉 부재소 하지 않는다. 소송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재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은 무효입니다라고 의사가 판사한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 순서대로 양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네. 이 후유증에 대해서 코젤백 제거 수술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확인증을 환자가 의사한테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 같은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왜 이 부재소 합의, 이 합의서가 무효인지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괴사가 발생했다. 자, 두 번째, 의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피부 괴사에 대해서 의사가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도 않았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환자에게 이 수술 부위의 피부 괴사는 환자의 흡연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점점 환자 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가 만약에 합의서를 써주면 그러면 내가 치료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합의서를 써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네 번째, 4월이 되도록, 자, 1월에 수술했습니다, 여러분. 4월이 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수술 부위에 코젤백 제거 수술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코젤백 제거 후 유방 형태의 변형이나 내부 조직의 변형 등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인증을 또 쓰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궁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궁박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경솔해서 쓸 수도 있죠. 어쨌든 확인증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5번째 보면 원고의 흡연으로 이 사건 수술 부위에 괴사가 발생해서 코젤백을 제거해야 했다라는 각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자, 정말 나쁜 원장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치료를 하지도 않고서도 치료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환자 탓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판사는 결국은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요. 가부터 라까지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원고는 의학적 지식이 전무하였다. 그래서 환자는 의사에게 의지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의사가 환자한테 이거 각서를 써야지만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환자한테 강요했다는 점 그것도 판사님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명을 하였던 거고 결국은
이 사건 확인증에 의해서 환자는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염증 및 피부 개사에 대한 치료비 상당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임에 반하여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대한 치료비를 전부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즉 불공정하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불공정한 거는 무효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판사님이 결론을 뭐라고 했냐? 이 1차 합의서, 2차 합의서에 의한 부재소 합의는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 제가 참고자료로 여기 민법 103조 104조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합의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합의서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냥 제쳐두고, 자, 그러면 원고가 주장하는,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본격적인 본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들어가면요, 이 뒤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저희 법률사무소 유심 블로그에 제가 올려둘 테니, 이 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바로 밑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뒤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책임, 수기상의 과실이 있겠죠. 이 유방수술이 어려운데 너무 잘 하지 못했고요. 애초에 수술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즉 여기 보면 뭐 유륜 주의를 너무 과도하게 견인해서 혈류 공급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조직을 손상시켰고 그런 과실이 있다라고 판사가 판단을 했고요. 치료 과정에서도 제때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젤백을 소독하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실들, 그 다음에 설명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수술 동의서도 아주 대충 썼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책임 제한은 있습니다. 환자가 이 사건을 하면서 약간 흡연을 했던 적도 있고, 당연히 성형수술이 미용수술이기 때문에 의사의 책임을 100%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 제한을 60%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까지 해가지고 3,400만원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한 4천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고른 이유가, 많은 뭐 성형수술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의사와 환자가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합의서, 이 성형 부작용이 심각하고 의사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면 아유 그 합의서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합의서를 무효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천만원 승소했잖아요. 즉 여러분들께 고민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변호사들이나 주변 법률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심지어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소송을 이겼으니까요. 자, 이거 수술이 2009년이었어요. 근데 이거 1심 판결이 2012년에 났거든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가슴앓이를 하셨던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용기 내셔서 얼마든지 의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적극적인 수단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용기 내시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심지어 용기 내시길 바라고, 솔로몬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솔로몬TV 손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